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기존 도시에 첨단 서비스를 적용하는 스마트시티 보급에 속도를 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고,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지난해 18곳에서 44곳으로 늘렸습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했습니다.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난 10일 산안법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처벌법이 등장했다고 우려했으며, 중대재해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의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발주하는 모든 LH 아파트에 전면 적용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공유 주차, 또 수요 응답형 버스, 자율 항행 드론 등을 도입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살기 좀 편안해지면서 나타난 여러 도시의 문제들이 좀 모쪼록 빠르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시고 채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던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죠. 이 주택 공급 계획에 있어서 이 민간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이슈 진단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작년 연말에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공에서 이제 민간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 정말 큰 수익 올릴 수 있는 이제 올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바로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역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정부 정책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제 내정이 되면서 이제 정책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어떤 정책 흐름일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대 10억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이제 가격대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너무 어려운 내 집 마련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어떻게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발 가능성 높은 곳은 바로 소액으로 선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가능성 높은 곳, 투자 지역,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정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면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 위주 공급, 개발 이익 배분, 묘하게 달라진 변창흠 장관의 말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미묘하게 달라진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공급 주체와 이제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은 우선
지난해 23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기 전에 한 말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제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공주도 정비 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종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개발 이익을 보시게 되면 투기 수요 유입 방지와 과도한 개발 이익 사유화를 막으려면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 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큰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환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내정이 되고 나서 1월 5일 날 바로 저번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공기관과 첫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말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보시게 되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한다. 이 내용은 바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관과 관계 기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 두 개를 동시에 활성화하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이익도 보시게 되면 개발 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 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오른쪽 부분과 상이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이제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합해서 쫙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비 사업을 보게 되시면은 정말 이제 대형 정비 사업이 있고 소형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소형 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은 소형 정비 사업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형 정비 사업으로는 서울 도심에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세대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노후된 주택을 새 건물로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공급 자체를 크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정비 사업, 이제 민간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늘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이제 분양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규제 정책이 대부분 재건축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으로는 이제 서울 도심에 공급 확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 어떻게 나서야 될까요? 바로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이제 예상 지역에 미리 선점 투자를 하시는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자분들의 경우 수익률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정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수익률 자체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 자체가 이제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까지 이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지역의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대 10억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서울
평균 아파트 이제 매매 가격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3년대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매 가격, 이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자체가 5억 1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이제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10억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13년도부터 2020년 7년 사이에 무려 5억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평균 가격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서울 도심에서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 10억대입니다.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 25개구 전 자치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다는 말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출금 자체가 이제 서울에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9억 미만일 때는 40%, LTV 40%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억부터 15억 사이는 이제 20%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5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억 이상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15억 자체가 지금 12억에서 13억으로 내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내려가게 되면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서울 평균 10억대 아파트입니다. 그럼 대출금 자체가 20%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 받게 되면은 현금 자체가 지금 8억이 필요합니다. 8억 자체 정말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말 높은 금액, 현금 부자들만 지금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투자금 자체가 너무 높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어렵고 청약 통장으로도 지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로또라고 할 만큼 청약 통장으로도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별 공급으로 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 공급 정말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특별 공급 대상자라면 상대방도 특별 공급 대상자고 정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 공급 대상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으로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들고 특별 공급으로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들고 사실상 청약 통장으로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울 평균 청약 당첨되려면 70점 이상이어야지 당첨 확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약 통장 사용하기 정말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내 집 마련하기, 내 집 마련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흐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로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 정말 가능 예상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 높은 지역의 예상 검토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서울 도심에서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역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쪽 지금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현재 GTX A 노선이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공 들어갔고요. 지금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서울 도심 중심부까지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노선, 바로 GTX 노선입니다. GTX 노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노선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으로 들어옵니다. 3, 4년 후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투자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바로 연신내 역세권 주변에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자체로는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주변으로는 정말 노후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민간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서울 도심에 정말 지금 어려운 시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 바로 한강변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강변 아파트 25개구 자치구 이제 한강변 아파트를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정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실거래가도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 아파트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용산 첼리투스 아파트 31억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웨이스트립 지금 14억 25평 기준에 14억입니다. 그리고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지금 24평 기준에 17억입니다. 그리고 트리마제 아파트 28평에 지금 20억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24평에 24억입니다. 정말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억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을까요? 바로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개발 호재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면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까지 받을 수가 있는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정말 투자 가치,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첫 번째 고려 사항은 바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바로 GTX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이기 때문에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은 한강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21년도 정책의 흐름은 바로 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 지역이 됐든 민간 재개발 지역이 됐든 그런 지역에 정말 가능 지역에 예상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투자 리스크는 적고 정말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액으로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서울 도심에 내 집 마련하는 신축 아파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개발에 따른 신축 아파트 서울 도심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공공에서 이제 민간 쪽으로 주택 공급 계획의 시각을 좀 확대하고 있는 신임 국토부 장관의 시각을 좀 살펴보고 왔고요. 지금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미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으로 두 곳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주목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의 미래 가치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왜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이제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 그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개발 압력
그다음에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3, 4년 후에 이제 개발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1만 7천 명 이상의 근무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광진구 자양동으로 몰리면서 그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도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신 경우에는 투자 수익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구역, 7구역, 12구역 자체가 광진구 자양동에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금 건물이 웬만큼 이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속속 이제 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에 따른 인프라 자체가 크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정말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가 정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정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4주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정말 광진구 자양동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강 건너편이 바로 강남이니까 그 수혜가 다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만나보는 분리형 원룸의 시세는 얼마 정도일까요? 네, 시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매가 이제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자체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의 2억에서 2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2천에서 1억 4천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진구 자양동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 되겠고요.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그리고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높은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향후에 정말 개발이 됐을 때는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변의 입주권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소형 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과 6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자, 여기도 저평가 지역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연신내 역세권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우선 입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지금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GTX A노선으로 인해서 지금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률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중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바로 불광 역세권이 지금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바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지가 상승률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수요가 이제 생기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GTX A노선이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에서 강남까지 지금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멀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GTX A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정말 연신내 역세권에서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지금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GTX A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신내 역세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이제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이 되어야만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 정말 재개발이 된다고 하시면 정말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신내 역세권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가 상승률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인의 수요 자체가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주민들 자체가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분들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래된 지역인 만큼 재개발이 추진되고 거기에다가 GTX A 노선이 개통되면은 그때 또 가격이 궁금해지는데 지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연신내 역세권에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시세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지금 매매가 지금 3억 7천에서 4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1억 9천에서 2억 1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자체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투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투금 자체 1억 7천에서 2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투금 자체가 지금 1억 5천 정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신내 역세권, 지금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GTX A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GTX A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지금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정말 집가 상승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이제 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 재개발 두 개의 재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선점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개발 이익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선의 여지가 큰 지역이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처럼 개발 호재가 모여있는 지역의 핵심 전략 세우기를 원하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 오프라인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기 많은 용산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광진구 자양동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함조원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올킬 김지영 이사님 모시고 채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한 해의 첫 시작을 좋은 투자 지역 찾아보는 걸로 해볼게요. 오늘 가볼 지역의 강점 어떤 걸까요? 네, 요즘 이제 강남구, 서초구 다시 또 인기가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투자는 너무 또 금액이 고가니까 힘든데 요즘 또 다세대가 조금 인기가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주 똘똘한 한 채지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 안에서 아직까지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 어디일지 첫 번째 지역 개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숲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여기는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강남권 안에서도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인데 어디쯤에서 저희 주택 찾아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남 쪽에 보면 좀 쾌적한 곳이 어딜까? 살기 좋은 곳? 왜 이렇게 도심에서 복잡한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요즘은 조금 그런 쪽, 개포동 아파트 단지도 조금 쾌적하잖아요. 굉장히 고가로 올랐습니다. 근데 바로 인근에 있는 양재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쪽은 쾌적한 게 이제 구룡산이 가까이에 있죠. 예, 굉장히 서울의 어떤 서울 시민의 허파 역할을 충분히 하고요. 양재 시민의 숲도 있고 말죽거리 공원도 있고. 그래서 이쪽이 쾌적하고 양재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식처로도 좋고 살기 좋고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 있으신 분들 오늘 소개하는 다세대 주택은 조금 한 14평 정도 15평 정도 조금 투룸이지만 뭐 3인 가구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녀 한 분인 분들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학군, 뭐 이렇게 학교 때문에 옮겨 다니시는 분들 많죠. 예, 자녀를 위해서 뭐 학군도 갖춰져 있고, 게다가 여러 가지로 이 강남이 가장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이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그래서 인기가 많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죠. 고소득자들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뭐 대치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고 그만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게다가 이 고가의 아파트 옆에 가까이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쪽을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아까 이제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 세브란스 병원도 있죠. 또 삼성병원도 있죠. 병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즘 또 건강 많이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안심하고 가까이에 있으니까 조금 좀 덜 걱정되죠. 좀 건강에 좀 걱정되시는 분. 양재천, 말죽거리공원, 양재시민의 숲, 또 구룡산도 잘 갖춰져 있고 게다가 이쪽이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양재역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더블 역세권이죠. 3호선과 신분당선인데 앞으로 이제 GTX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하나 이쪽에 양재 시민의 숲역도 지금은 신분당선만 다니는데 앞으로 미래 과천선이라고 그러죠. 과천 유래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또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은 더더욱 좋아지고 또 중요한 것은 강남에서 삼성역 다음에 GTX가 신호선이 오는 양재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남권에서 개발지는 어느 정도 다 안쪽은 다 개발이 됐죠. 그래도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양재동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 서초구의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강남권의 일자리가 약 서울 시내에 한 4분의 1이 몰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직주 근접지로서 누구나 선호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모든 사람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자리가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양지우면 RNCD 개발 특구, 수서 역세권 이렇게 일자리가
또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이 한정된 강남 땅 속에서 땅 정해져 있죠. 더 늘어날 수 없는 가구 수의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난다. 그만큼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 살게 되면 참 편리하겠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실 만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을 때 개발 호재 어떤 거 봐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세대 투자를 하실 때도 똘똘한 한 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강남구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넓게 자리하고 있죠. 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 중심으로 양쪽으로 GBC 중심으로 코엑스다, 영동대로 뭐 마이스 산업 또 종합운동장 뭐 리모델링도 다시 예측이 되고 그래서 계속 일자리가 이쪽으로 중심적으로 몰리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이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까지 뭐 교통도 이쪽으로 GTX다 뭐 전철이 또 한 6개 정도가 또 다시 또 이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교통의 중심 요충지가 되고 지상은 이렇게 광장으로 서울 시민의 광장보다 2.5배 정도 넓게 광장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예정이고요. 게다가 이제 롯데칠성 코롱부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쪽도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삼성동에서 테헤란로를 쭉 따라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그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또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이 그냥 이쪽에 일자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4차 산업의 뭐 클러스터다 얘기를 하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 서울 대표 문화 예술의 거점을 뭐 한다 이래가지고 예술까지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강남에 또 예술의 전당도 있는데 또 이쪽에 또 예술 그 문화 예술 그 거점이 되니 얼마나 또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쪽에 양재 우면 이쪽에 양재동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 지역이죠. 뭐 이쪽에 뭐 R&CD 코어권역, 지역특화 혁신권역, 지식기반 상생권역, 도시지원 복합권역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결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또 앞으로 이 연구단지죠. KT 연구단지, 우면 연구단지, 삼성 연구소 이 연구소 안에 또 새로 그 AI 지원센터 해가지고 그 카이스트 있죠. 카이스트의 대학원.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하림에서 이제 그 첨단 도시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대지가 지금 약 29,000여 평이죠. 약 한 3만 평이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큰 부지로 할 수 있는 곳은 또 양재동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또 여러 가지로 최첨단 물류단지로서 뭐 그 안에 소각장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도 뭐 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업무나 상업시설, 뭐 주거시설 갖추고 이쪽으로도 일자리가 또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요. 또 점차적으로 또 이 한남 IC에서 양재 IC 고속도로가 굉장히 정체 현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도 원활하게 하면서 지상은 쾌적하게 또 이제 바뀔 예정이고 또 GTX가 ACD 노선이 또 삼성역으로 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양재역에 정차를 한다. C노선이 정차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발전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보시면은 이제 신분당선도 연장선이 지금 저 삼송까지 되어 있고요. 또 위례 과천선이 바로 양재 시민의 숲에 또 들어옵니다. 양재역 또 번화해지죠. 양재 시민의 숲도 앞으로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포이 사거리 요 인근에 또 여기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점차적으로 교통도 좋아지고 개발도 이루어지는 곳 그렇지만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곳 고가 아파트 인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투자 키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호재도 충분해 보입니다. 첨단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GTX C노선이 직접 관통하는 양재역 역세권인데요. 자,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저희가 투룸으로 만나본다면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강남권에는 더 이상
지을 그 토지들이 이제 다세대는 옛날에 그 단독주택을 이렇게 다시 이제 건축을 한 경우인데 그런 단독주택이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수년에 걸쳐서 다세대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남지 않은 것에 이제 지은 겁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요즘 또 새로 지은 그 다세대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억 5천에서 4억 7,500인데 전세 시세가 4억 3,500에서 4억 5천. 지금 강남의 전세 만만치 않죠. 많이 전세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실투자금 1,500에서 2,500으로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3천만 원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월세 수익도 보실 수 있고 대출 40% 이용하시면 뭐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5천이면 투자도 하시고 또 수익도 보실 수 있는 똘똘한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공급 자체가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 가봤고요. 다음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수임 분당선 교차하는 선정능력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정능력 역세권 가보겠습니다. 자, 9호선하고 수임 분당선까지 지나는데 삼성동 쪽 왜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이쪽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허가 지역이라서 마음대로 접근하기 힘들어요. 실거주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18제곱미터 이하 이제 대지 지분이죠. 18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6억 이하는 또 저 주택 임대 사업자도 받을 수 있고 6억 이상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그렇지만 잘 나오지 않는 귀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강남구청역 우리가 이쪽에 보면 7호선하고 더블 역세권이죠. 그다음에 이제 선정능력 여기는 이제 9호선 우리가 말하는 그 골드라인에 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역하고 선정능력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에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굉장히 인근이 그래서 자꾸 토지가나 부동산이 오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은 만났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아무나 찾아오는 기회는 아니겠죠. 예, 한번 눈여겨보시란 얘기입니다. 이쪽에 일자리가 이렇게 몰리지만 강남 업무단지도 많이 가까이에 있죠. 이쪽에 뭐 우리나라 뭐 피부과나 성형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이쪽에 많이 몰려 있고 또 이제 잠실 이쪽에 롯데타워도 이 관광단지 쪽으로 몰려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서 만나기 힘든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생활 인프라는 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잘 갖춰져 있죠. 또 코엑스 다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또 저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병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변의 일자리가 강남에 또 늘어나는 거. 정보사 부지개발, 롯데칠성 부지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또 양재읍면 RNCD 개발 특구, 수서 역세권 개발. 일자리가 지금보다도 더 늘어난다. 미래 예측을 하시려면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 그렇지만 접근이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네, 좋습니다. 입지에서 특히 눈에 띈 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붙어 있다는 거고요. 현대차 GBC 정말 가장 높게 지어지는 건물도 근처로 보이는데 개발 호재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예, 코엑스부터 굉장히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이제 크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의 일자리다, 뭐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같이 갖춰지면서 복합적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서울시에서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실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이 대지가 이렇게 코엑스 부지까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주택이 하나 있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예, 그렇게 예측하실 수 있겠고 지금 이제 105층까지 이렇게
그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롯데 사옥보다 롯데 타워보다 15m 높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중심이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호텔도 들어오죠. 공연장이 1,600석이 되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뭐 그 광장이 축구장 한 3배 정도, 광장도 널찍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전망대, 롯데타워 전망대보다 훨씬 넓죠. 예, 연면적이 쭉 똑바로 올라가니까 2개 층을 이렇게 서울 시민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서울시를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게 전망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게다가 이제 지하도시, 우리가 지하도시라고 그러죠. 지하 6층까지 삼성역에서 봉온사까지 또 지하 6층으로 또 건립이 되고 지상은 또 서울 광장의 2.5배 강남권에 있는 또 그런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죠. 그거를 예측하실 수 있겠고 보면 이제 코엑스부터 제가 이제 강남역까지만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기 일자리가 아주 몰려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서초역까지도 쭉 종상향돼서 업무단지가 늘어납니다. 이 라인은 테헤란로 라인은 저 롯데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일자리의 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일자리 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그 양지 오면 요 석박사들 카이스트의 AI 그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그 대학원이 이쪽으로 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도 몰려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도 있다고 그랬죠. 이쪽에도 이제 앞으로 뭐 호텔이나 비즈니스 호텔이나 뭐 의료 시설도 들어오고 뭐 쇼핑몰도 들어오고 주거 시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또 같이 일자리가 몰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강남 계속 개발되죠. 또 도로입니다. 도로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이제 빠르게 이 차들이 빨리빨리 이동을 할 수 있겠고 뭐 완행도 있고 급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요. 지상은 이렇게 가림막이 철거되면서 먼지나 소음 때문에 있던 높다란 가림막이 딱 철거가 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또 개발이 되니까 더더욱 좋겠죠. 뭐 GTX, AC, D 노선 이 삼성동에 몰려 있습니다. 아시죠? 게다가 이제 또 새로운 노선이 생기죠. 위례 신사선이나 의정부 연장선 KTX, 위례 가천선까지 강남에 계속적으로 교통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 안에서도 주목받는 랜드마크가 조성되는 지역인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선정역 역세권 투룸 가격 만나보겠습니다. 투자 금액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4억 5천만 원, 이제 1.5룸이라고 그러죠. 1.5룸인데 적은 1.5룸이 아닙니다. 한 12평 정도 되고요. 또 요거는 투룸입니다. 투룸은 한 14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적은 그 룸이 아니기 때문에 1.5룸과 투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하시면 되겠고 또 6억 이상은 또 임대사업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임대 금액은 이제 이쪽은 전세가 이제 많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4억 1천에서 6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만나기 힘든 곳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70만 원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대출을 뭐 한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그래서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혼자 잘 모르시니까 투자하실 때 요즘 굉장히 뭐 어렵잖아요. 근데 또 서울시에서 또 조금 그 양도세를 좀 완화해 본다, 검토를 해본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다 또 많다고 해서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세금도 내면서 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번 거를 내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투자를 아주 똘똘한 한 차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있는 강남구 삼성동이지만 면적이 작아서 투자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전략 세워서 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1:1 맞춤 무료 상담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자, 변화하는 부동산에 따른 아파트 투자 전략을 1:1 맞춤으로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